이어서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세 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가은 단장님, 김승진 박사님, 그리고 오병호 이사님이신데요. 오병호 이사님께서는 줌으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는데요. 토론자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분 이내로 좀 맞춰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가은 KESG 평가원의 청소년 사업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면 될까요? 네. 원래 자연스럽게 얘기를 드리려다가 커밍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 시간 안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먼저 강연해주신 세 분 모두 폭삭 소가수다. 네, 제주말로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놀라셨죠? 오늘 올레길을 돌다가 발견한 문구라서 제주도에 왔으니까 한마디 해봤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ESG 체험 프로그램을 청소년 대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좀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새 발제자분들이 말씀 주셨던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실무를 하다 보니까 교육 대상자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ESG는 이미 기업이나 학교 기관을 넘어서 대중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이제 중요시 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ESG의 정확한 이해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 이슈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주 사례를 좀 들어보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신문에 편지 써가지고 빨대가 없는 우유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같이 고용하는 베리어 프리를 좀 이제 실천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이슈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ESG의 기본 근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ESG 교육이라는 게 저도 현장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매번 고민 속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제 개인적인 의견과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ESG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 대상자 맞춤형의 ESG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만나면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ESG 하면 대학 갈 수 있나요? 돈 벌 수 있나요? 취업 잘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ESG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춤형이라는 것이 그 연령대의 성향에 따라서 ESG의 그 주제도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서가 만들어지는 유아기,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태도가 함양되어야 되는 아동기, 그리고 지식과 실천의 역량을 쌓으면서 자기만의 가치관을 갖고 형성하는 청소년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직면한 우리 청년들, 이러한 각 연령대에 맞는 시대적 이슈, 그리고 학습 목적, 환경에 맞는 ESG 주제와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 방법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교육의 내용이 E 뭐다, S 뭐다, G 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ESG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들한테는 더 가까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ESG 각각의 분야 중점 이수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ESG가 따로따로 이해가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ES, SG, 또 GE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ESG 믹스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생기는 스타트업들의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관성 있게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좀 예시를 들어보면 119 레오라고 그 폐
소방관들의 폐 방화복으로 업사이클링하는 업체입니다. 네, 알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분명 이 부분은 환경의 요소를 작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의 비즈니스의 목적은 소방관들의 암투병에 기부하는 것이 메인 목적입니다. 이건 S라고도 또 볼 수 있고요. 이들의 처우 개선을 또 고민하고 또 만들어가는 것 또한 도취의 개념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각각을 따로따로 놓고 교육을 하지 않고요. 모든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다 ESG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슈,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는 그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다른 이슈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그 교육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슈들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ESG 교육의 학습 주제와 방식은 시대에 따라서 더욱 빠르게 변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에 맞는 교육의 변화와 더불어서 ESG 아주 기본이 되는 사람의 본질에 대한 교육, 이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로 제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 안 지난 것 같습니다. 이강단이 너무 감사하고요. 실은 어떻습니까? 토론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한번 발표로도 한번 모셔도 좋을 정도의 내용을 이렇게 토론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승진 박사님께서 이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최대한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한국 ESG 학회 회장님께서 이 교재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일부러 갖고 나왔는데 이 한 30페이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쇄소에 전화를 해봤어요. 재생 종이로 활용했냐? 재생 종이 구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재생 종이 구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좀 워낙 시간이 급해가지고 그냥 재생 종이 못 썼다. 앞으로는 쓰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구나. 그걸 실감했고요. 제가 토론문을 준비했는데 이 토론문에 이제 많이 또 수정을 하다 보니까 블룸 호텔에서 여기 출력을 했거든요. 거기도 재생용기를 모르더라고요.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업무 추진 계획하고 올해 2023년 그다음에 교육부 보도 자료를 분석했는데 뭐 교육계획, AI, 뭐 융합, 인재 양성, 뭐 디지털 교육, 지속 가능 대비 교육 이런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정작 필요한 ESG 교육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콘텐츠 내용 중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백년지 대계 측면에서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만 살 게 아니고 이 다음까지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점을 지금 인류 문명사의 세계사적 전환점이다. ESG가 그 포인트에 안에서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ESG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인류 생존 문제는 이게 책임 문제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기후 위기와 생태계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위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후 과학자이신 이동훈 교수님께서는 기후 위기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면이 뜨거워지면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가하고 이 수증기는 해수면의 열기를 품고 위로 올라가 응축되어서 물방울로 변하게 된다. 이때 품었던 열기는 대기 중에서 풀리고 그 구름이 생길 때마다 열기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상 기온을 만든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초강력 태풍이었던 흰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했는데 그것이 모든 통계를 다 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태풍이 일어날 지점의 위에서 발생을 했고 이미 40년 동안 해수면 온도가 1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고 문제는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그런 강력한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22년에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폭염과 산불, 가뭄이 지속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ESG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태계 보존과 함께 우리 인간 삶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어떤 선택의 강요, 피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또 ESG의 책임감의 한 측면에서 그 신이 부여한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신락원이냐 복락원으로의 복귀냐 마지막 실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ESG 교육을 거시적 안목으로 100년과 200년을 내다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단기적인 것도 이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 토론을 위해서 ESG 경영의 방법론을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기업 경영 ESG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처럼 재무적인 측면과 비재적인 측면, 넷제로, 아리백,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넘어가도록 하고, 그 측면의 기업 경영 측면 ESG가 있고, 또 하나는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 경영 ESG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ESG 평가와 규제 등 입법 기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탄소 중립 선언이라든가 국제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제사회에서 ESG 선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가 경영 ESG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제 ESG 교육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세션의 토론에서 이 중심이죠, ESG 교육이. 그래서 쇼설의 한 축, E와 S와 G의 한 축의 인재 경영이 아니라,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ESG의 거버넌스와 믿음과 신뢰를 기반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ESG 교육을 한 축으로 중요하게 봐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차원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이미 유엔의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 슬로건에서 우리 이번 한국 ESG 학회의 어떤 슬로건하고 연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유엔의 SDG의 그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leave no one behind, 즉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소중한 존재로 존엄 그 자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엔의 SDG는 2030년까지 5개 영역, 17개 목표, 169 세부 목표가 있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이 ESG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빨리 끝냈으니까 제가 시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략하고, 제가 이 교육은 백년지 대계 측면에서 세 가지 제언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미 다 얘기 나왔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정규 과목으로 각 학년별로 과목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교육대학과 4년제 정규대학에서 교사 양성부터 교과서 커리큘럼 양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의 교과목 수준으로 이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걸 제안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미 작년부터 그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ESG 과목 신설하는 대학에 지원하겠다 했는데 아주 소수의 대학만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강대학교도 하고 있고 한양대학교도 하고 있는 그런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지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엔과 글로벌 학과를 연결해서 국가 간 협력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거든요. 기업에서 ESG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교육부의 ESG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가 덜 돼 있어요.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준비할 수 있는 ESG 전문으로 구성된 ESG 특별위원회 TF가 필요하다. 이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평생교육진흥을 포함한 지방자치 학습 체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느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를 살린다? 이건 인간의 오만이다. 공룡계 시대부터 빙하시계 시대, 지구가 뜨거워졌다 식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인데 인간이 어떻게 지구를 살린다고 하느냐? 그건 적응하고 순응하고 멸종되면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책임한 소치라고 그렇게 하면 무책임한 소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백투더 베이직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내 나라부터 또 지구를 살린다는 심정으로
실천 동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ESG 교육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용과 또 소비가 지나치기 때문에 조금 덜 쓰기, 최소화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 당근 마켓이나 아름다운 가게 등 많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원료를 재활용하고 나눠 쓰고 고쳐 쓰고 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분리수거 버리기를 잘해야 된다. 뭐 그래서 환경 보존 Z세대들, G세대들이 뭐 그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탈플라스틱 제품 사용 권장으로 이 잘 버리기, 분리수거 같은 것을 실천 덕목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육이 백년지 대계이지만 미래만 보지 말고 단기적, 장기적 목표 체계를 세워야 된다. 이런 실천 덕목부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경영학을 제가 전공했는데 경영학 기업가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전과 혁신을 통해 미래의 기회 포착을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뭐 인재 양성으로 수출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또 기업가 정신이 강한 나라예요.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ESG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기업가 정신의 ESG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람의 희망입니다. 교육의 희망입니다. 지금 위기도 잘 극복할 거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단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싶습니다. 하나는 ESG 교육은 윤리성, 소통, 신뢰, 공감을 바탕으로 과목별로 장기 계획, 단기 계획 말씀드린 대로 실천 동목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교체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바뀌면 안 되겠다. 진정성과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는 교육체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표하실 양이 토론하실 양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추격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다는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줌으로 나와 계신데요. 우리 오병호 SNS문화진흥원의 이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나와 계시나요? 그죠? 예, 따라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토론은 이제 정해진 토론은 맞춰진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우리 안 교수님도 계시고 발표하시는 분도 계시고 토론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플로우에서 혹시라도 한 분 정도 이거 하나 좀 이렇게 좀 말씀해 보고 싶다 또는 질의해 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시간이 굉장히 경과된가로 죄송하지만 사회자 입장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분간만 쓰겠습니다. 실은 ESG는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교육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맡은 이 세션이야말로 ESG 오늘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념적 기초가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발표해서 우리 안 교수님이라든가 지금 토론에서 우리 김승진 박사님 같은 행복주권 문제라든가 서번트 리더십이라든가 창의적 인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ESG 교육의 공통의 이념적 기초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은 교육과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첫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기본 컨텐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모을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서는 우리 발표하신 대로 초등, 중등, 그리고 평생, 죄송합니다. 중고등, 그리고 평생까지 연계되는 각 교육 단계별로에 있어서의 연계와 시스템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초중등부터 시작해서 평생급 교육까지 각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의 어떤 노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